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무엘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을 텐데요. 각 영화마다 제각각의 스토리와 개성이 있는 진행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보통은 현재 시점에서 출발해 시간의 흐름대로 영화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영화들은 도입 부분에서 현재 시점의 이야기를 보여주긴 하지만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과거의 스토리를 펼쳐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미래가 아닌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 영화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사무엘의 5분에서는 과거로의 여행을 안내하는 회상 오프닝의 영화들을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과연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영화 타이타닉입니다. 영화는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탐사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탐사의 진짜 목적은 타이타닉호 안에서 대양의 심장이라는 거대한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한 것이었죠. It's payday, boys. You did it, Bobby. Brought it back. Oh, yeah! Okay, cracker open. Where's the photograph of the necklace? We'll call you right back. Holy. 탐사팀은 대양의 심장이 보관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 금고를 발견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대양의 심장을 목에 건 여인의 누드화뿐이었습니다. I'll be goddamned. Take a look at this drawing that we found just today. A piece of paper that's been underwater for 84 years. And my team are able to preserve it intact. Should this have remained unseen at the bottom of the ocean for eternity, we can see it and I'll enjoy be it now. goddamned. Can you tell us who the woman in the picture is? Oh, yes. The woman in the picture is me. 그녀는 바로 당시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던 로즈 도슨이었죠. 탐사 책임자인 브룩은 현재 백발의 노부인이 된 로즈를 탐사선으로 불러들입니다. I'm taking her to rest. No. Come on, Nana. No. Where? Tell us, Rose. It's been 84 years. It's okay. Just try to remember anything. Anything at all. 그리고는 로즈에게 타이타닉에 탔을 당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요. Dreams. 그렇게 해서 비운의 타이타닉호에 얽힌 사랑 이야기는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It really was. 다음은 영화 노트북입니다. Hello? I'm sorry. It's not a good day. I don't think she's up for anything. Hello?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할머니를 위해 양로원에서 할아버지는 매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Oh, come on. You'll like him. He's very funny.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노아와 엘리, 바로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된 노아는 혹시나 엘리의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기적을 꿈꾸며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기록한 노트북을 펼쳐놓고 매일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죠. All right, now, where did we leave off? Oh, yeah. It was the night of the carnival. Noah was there with his friends Finn and Sarah. Noah?
실제 있었던 두 남녀의 이야기를 영화화한 노트북은 그렇게 그들의 러브 스토리를 펼쳐갑니다. Allie was 17 years old. 타이타닉과 노트북 두 작품 모두 현재 시점의 주인공들이 과거의 소중한 추억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영화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러한 형식의 오프닝은 다른 여러 영화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는 할아버지가 된 라이언이 국립묘지를 찾아가 자식들에게 과거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영화 물랑루즈와 가이손의 오프닝도 그러했습니다. 앞서 만나본 두 영화가 자신의 소중한 추억을 회상하는 형식이었다면 다음으로 만나볼 영화들은 회상이라기보다는 회고에 가깝습니다. 즉 자신의 인생을 담담하게 회고하는 느낌으로 영화를 시작하는 건데요. 먼저 포레스트 검프부터 만나봅니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는 미풍에 가볍게 날리는 하얀 깃털로 시작합니다. 순백의 하얀 깃털이 바람에 날려 허공을 맴도는 이 아름다운 장면은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마치 인생은 저 깃털처럼 바람 따라 흘러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듯한데요. 그러다가 천천히 떨어져 내려옵니다. 낮게 떠서 거리의 사람들 어깨 위로, 도시의 자동차 위로 스치면서 마침내 한 켤레의 운동화 사이에 사뿐히 내려앉게 되죠. 이 운동화의 주인은 바로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그가 깃털을 자신의 가방 속 책갈피에 꽂으면서 영화는 시작됩니다. 버스가 와도 탈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는 포레스트 검프. 벤치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Hello. My name's Forrest Gump. Do you want a chocolate? I could eat about 1.5 million of these. My mom always said life was like a box of chocolates.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Those must be comfortable shoes. I bet you could walk all day in shoes like that and not feel a thing. I wish I had shoes like that. My feet hurt. Mom always said there's an awful lot you can tell about a person by their shoes. Where they going? Where they been? 그리곤 옆자리의 사람에게 지나온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I've worn lots of shoes. I bet if I think about it real hard, I could remember my first pair of shoes. Mama said they'd take me anywhere. 다음은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의 일생을 다룬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영화는 1950년 하얼빈역에서 시작되는데요. 44살의 푸이는 점령군인 소련의 감시하에 중국 전범 800여 명과 함께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What do they think they're doing? It is dangerous. Go back. Go back. Go. Are you mad? They could kill us all. Go. Go.
다시 돌아온 현재의 조국은 암울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부인은 자신이 황제였던 지난날을 회상하며 본격적으로 영화가 전개됩니다. 사실 영화 오프닝에서 짧게 보여지는 회상 장면이 없어도 영화의 본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화에서 주인공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을 도입으로 한 이유는 뭘까요? 영화 시작에서 주인공이 현재 자신의 상황을 간단하게 보여주며 이제부터 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관객들은 주인공에게 바로 이입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짧은 시간 안에 관객이 주인공의 이야기로 감정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회상 장면을 오프닝으로 하는 영화들의 특징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오프닝의 회상 장면, 다음의 이야기가 공개되는 것입니다. 로즈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대항의 심장을 타이타닉이 가라앉은 바다로 보냅니다. 마치 잭에게 전해주려는 듯 말이죠. 그리고 로즈도 그날 밤 꿈속에서 타이타닉의 잭에게로 돌아갑니다. 엘리는 그들의 이야기에 슬픔을 느끼고 자신이 이야기의 주인공임을 알게 되지만 이 기억조차 오래가지 않습니다. What's gonna happen when I can't remember anything anymore? What will you do? I'll be here. I'll never leave you. 인생의 마지막까지 사랑을 지켜온 노아와 엘리. 그들은 이렇게 죽음을 초월해 영원한 사랑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죄수 생활을 끝내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 푸이는 그 옛날 자신이 호령했던 자금성을 찾습니다. 격동의 시대를 통해 천자의 자리에서 평범한 소시민으로 내려간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It was nice talking to you.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포레스트 검프. About to start school again soon. I make his breakfast, lunch, and dinner every day. 먼저 저 세상에 가버린 제니에게 아들 포레스트를 잘 키우겠다고 맹세합니다. Combs his hair, brushes his teeth every day. Here you go. Hey, Forrest, don't. I want to tell you I love you. I love you too, Daddy. I'll be right here when you get back. 이 가슴 따뜻한 장면에서 다시 등장한 새하얀 깃털은 또 한 번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며 엔딩을 장식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5분에서는 주인공의 회상 장면으로 시작되는 영화들을 함께 만나봤는데요. 시간의 배열만 앞뒤로 바꿨을 뿐인데 엔딩까지 연결되는 주인공들의 스토리가 더 감동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영화 중에도 회상 장면이 담긴 영화들이 관객들의 사랑을 받았던 경우가 많은데요.
영화 써니와 건축학개론, 그 이전에 태극기 휘날리며 등이 현재의 회상과 과거의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져 감동을 더했던 작품들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는 영화 오프닝 장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계 엑스파일의 김혜영입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흥행 기세가 무서운데요. 3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흥행 기록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인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에 로라 에프론 감독이 타계했다는 소식 준비했고요. 올 상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영화계 핫 키워드들을 알아봅니다. 지난 봄 어벤져스에 이어 또 한 명의 슈퍼히어로가 한국 극장가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얘긴데요. 개봉 3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올해 최단 시간 100만 관객을 돌파한 어벤져스의 기록을 이미 경신했다고 합니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6월 30일 하루 전국에서 상영된 스크린 수만 무려 1,114개, 상영 횟수는 무려 5,960회, 전국의 극장가를 싹 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이전의 시리즈를 이어가는 대신 새로운 설정과 주인공을 내세워 또 다른 시리즈를 출발시켰는데요.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이제 대중의 관심사는 이 영화가 최대 흥행 기록을 경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올 상반기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운 어벤져스. 2달에 걸쳐 약 706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는데요. 올여름 최고 기대작인 다크나이트 라이즈가 개봉하는 7월 19일까지 이렇다 할 경쟁작이 없다는 점도 아마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의 흥행 기록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거미인간이 보여줄 어메이징한 흥행 기록, 우리 모두 기대 한번 해볼까요? 영화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을 연출했던 미국 로맨틱 코미디계의 데모, 로라 에프론 감독이 타계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6월 26일 71세의 나이로 별세했는데요. 그녀의 영화를 아꼈던 전 세계의 팬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로라 에프론 감독은 할리우드 로맨틱 코미디계의 데모로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유부간 메일 등을 흥행시키면서 미국의 대표적인 로맨틱 코미디 작가이자 또 감독으로 유명했는데요. 영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로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에 올랐었고 1993년엔 흥행대작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으로 아카데미 시상식 각본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로라 에프론 감독은 그동안 총 8편의 영화를 연출했는데요. 지난 2009년에 연출했던 영화 줄리 앤 줄리아는 그녀의 유작이 되고 말았네요. 2012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영화계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는데요. 한 편의 700만 흥행 영화와 4편의 400만 관객 동원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의외의 흥행작들이 속출했던 올해 상반기 영화계의 키워드를 통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복고입니다.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 올 상반기 한국 영화 중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운 영화죠. 윤종빈 감독의 범죄와의 전쟁인데요.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에다 설 연휴가 끝난 2월 초 극장가 비수기였음에도 불구하고 2회의 흥행 기록을 했습니다. 흥행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복고인데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는 중년 관객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또 젊은 관객들에게는 새로움을 전달했습니다. 왜 날 찾아온 거야? 410만 관객을 동원했던 건축학개론 역시 1990년대를 배경으로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의 이야기를 복고 코드로 풀어낸 작품이죠. 당시에 20대를 보낸 30대들에게 특히 뜨거운 지지를 얻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맨인 블랙 역시 1960년대 과거의 이야기로 흥행에 성공했는데요. 두 번째 흥행 키워드는 코미디입니다. 코믹 코드를 내세웠던 영화들이 상반기 내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어벤져스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각각의 슈퍼히어로 영화에서는 없던 코믹 코드가 그들이 한데 모인 어벤져스에서는 강력하게 등장하면서 폭발적인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그 지금 부인은 뭐 하나? 나란히 400만 관객을 넘긴 한국 영화 댄싱 퀸과 내 안의 모든 것. 두 영화의 공통점은 부부관계를 코믹하게 풀어냈다는 거겠죠. 올 상반기 영화계의 마지막 핫 키워드는 바로 노출입니다. 흥행 여부를 떠나서 상반기 내내 화제를 모은 키워드, 단연 노출이 아닐까 싶은데요. 간기남, 은교, 돈의 맛, 후궁 제왕의 첩까지 파격 노출을 예고한 영화들이 관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아직도 나랑 영화의 여주인공인 박시연, 김고은, 윤여정과 김효진, 조여정 씨 등은 모두 파격적인 정사씬을 소화하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죠. 뿐만 아니라 박해일, 김강우, 김동욱과 김민준 등 남자 배우들의 파격적인 열연까지 가세하면서 2012년 상반기 스크린을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상 핫 키워드로 알아본 2012년 상반기 영화계 정리였고요. 영화계 엑스파일은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검은 원피스에 검은 스타킹을 신은 여인. 그녀를 감싸 안아 리듬에 몸을 맡기는 중년의 남자. 부릅뜬 두 눈에 보이는 건 없지만 그의 심장을 뛰게 하는 아찔한 향기. 여성의 아름다움에 찬사를 보내지만 정작 삶의 아름다움은 외면했던 남자와 우유부단하지만 순수한 청년. 초라한 인생도 즐겁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힐링 시네마. 관객이 뽑은 단 한 편의 명작만을 소개하는 무비 넘버 원. 개봉 20주년을 맞은 영화 여인의 향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비넘버원의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많은 남자 배우들이 나이가 들면 가장 닮고 싶어하는 배우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쇼 코너리와 알파치노입니다. 그들은 참 멋있게 늙어가는 배우들인데요. 특히 알파치노는 차가움 속에 따뜻함을 지닌 배우라는 것을 바로 이 영화 여인의 향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슴을 뛰게 하는 음악과 완벽한 연기가 인상적인 영화 여인의 향기.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명문 사립고등학교에 다니는 찰리는 장학금을 받는 우수생이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아르바이트 게시판을 뒤적이는데요. 때마침 마음에 닿는 아르바이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방학 전까지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용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찰리. 그는 어느 날 밤 동급생들의 수상한 장난을 목격합니다. That's my boys. What are you doing? Keep your voice down. I'll tell you about it in the morning. 모른 척 지나가려는 순간 그들 앞에 등장하는 선생님. Miss Hunsaker, George, you have a nice day? why all the noise? Well, who were those boys? Oh, who What were knows? they doing? Charles? Did you make this scarf yourself? No, George, I bought it. Yeah, because it's a beauty. Thank it really you, is. George. In case I don't see you before the Thanksgiving holidays, why don't you give me one of your big hugs? Oh, George. Please? Good evening, boys. Come on. Sounds good. 별일 아니라고 넘겼던 사건은 교장에 대한 조롱이었죠.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펼쳐지는 대담한 비난. Why did the trustees buy him Jaguar wheels? He wasn't conniving.
He wasn't crass. He merely puckered his lips. One more, come on. 교장은 여유 있게 풍선을 터뜨리지만 결과는 끔찍합니다. 하지만 화살은 엉뚱한 찰리에게 돌아오죠. Mr. Sims, Mr. Willis. Then who did it? I really couldn't say for sure. Very well. There will be no classes, no activities. Nothing will transpire at this institution until that proceeding is concluded. And if at that time we are no further along than we are now, I will expel you both. 범인 색출에 퇴학까지 운운하는 교장. 위기의 사건을 뒤로 한 채 찰리는 추수감사절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떠나는데요. 그가 맡은 임무는 시력을 잃은 전직 장교 프랭크. Sir? What do you want? You mean what I want? What do you want here? I want a job. 고막이 떨어져 나갈 듯한 목청에 괴팍한 성격. 찰리는 졸지에 프랭크의 길잡이가 되어 뉴욕까지 가게 되는데요. Good afternoon, sir. Where's our destination? Our destination, New York City. 그 여정 속에서 프랭크의 진 면목을 알게 됩니다. 프랭크 가라사대. Yes, Mr. Sims. There's only 2 syllables in this whole wide world worth hearing. Pussy. A very, very distant second is a Ferrari. 찰리는 한바탕 꿈을 꾸는 기분인데요. 하지만 학교 일을 떠올리면 답답하고 불안해지는 찰리. I saw some guys doing something. To tell or not to tell, or it's your ass. 눈치 하나는 빠른 이 남자. 그런데 작업 실력도 예술입니다. Excuse me, senorita. Would mind if we join you? I'm feeling you're being neglected. No, I don't mind. You know, I detect a fragrance in the air. Don't tell me what it is. Ogilvy Sisters soap. 향기 하나로 여자의 모든 것을 짐작하고 읽어내는 프랭크. 그는 점잖으면서도 중후하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No mistakes in the tango, Donna. Not like life. Simple. That's what makes the tango so great. If you make a mistake, get all tangled up. Just tango on. Why don't you try it? You try it? All right, I'll give it a try. Hold me down, son. 그렇게 갑자기 시작되는 탱고. 긴 여운 짧은 장면을 잠깐 즐겨보시죠.
아픔과 미련, 그리고 후회. 그런데 그것이 곧 인생이며 비틀거리는 발걸음이 곧 사랑이라고 말해주는 영화 여인의 향기. 알파치노가 가브리엘 애노와 함께 멋지게 탱고를 추는 장면은 이 영화의 백미라 할 수 있는데요. 그 바람에 포르 우나 카베자는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곡은 여인의 향기를 위해 만들어진 곡이 아니라 1935년에 제작된 영화 탱고바의 삽입곡이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잊혀진 음악이 영화와 함께 다시 살아 숨쉬게 된 건데요. 음악과 탱고씬에 더불어 이 작품이 관객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인은 정작 많이 나오지 않는 영화 여인의 향기. 프랭크의 대사를 바탕으로 타이틀이 정해졌는데요. Who are we drinking with? I'm getting it. 시각을 잃고 청각과 후각에 의지하는 프랭크에게 있어 향기란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첫인상임을 이야기합니다. 향기에 이끌려 여인에게 춤을 청하는 프랭크. 누구나 한번 따라하고 싶어하는 이 탱고 씬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트루라이즈에서 패러디되고 우리 영화 박봉곤 가출 사건에서도 등장하는데요. 단지 탱고씬으로만 이 영화를 기억하기엔 아쉬움이 따릅니다. 이 영화를 죽기 전에 봐야 할 이유는 실감나는 알파치노의 맹인 연기와 더불어 인생을 위로하는 철학적인 대사들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It's not really a plan, Charlie. It's sort of more like a tour. A little tour of pleasures. Stay in a first-class hotel. Eat an agreeable meal. Drink a nice glass of wine. See my big brother. Nothing like family, you know. And then make love to a terrific woman. 암흑뿐인 삶을 마감하기 전에 이루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프랭크. You're riding with one very happy man! Girl, you gotta turn again. Specific, sir. Left now! Okay! 아버지의 정을 모르고 자란 찰리는 프랭크를 통해 부성애와 동지애를 느끼게 됩니다. It's really bumpy here. 그리고 절망에 빠져 주위에 나를 세우는 프랭크 역시 순수하고 성실한 찰리에게 호감을 갖게 되죠. All right? 짧지만 소중한 여행을 통해 인생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내는 두 사람. 불행한 사건으로 시력을 잃은 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프랭크. 주인공 알파치노는 이 역할로 7번이나 도전했던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하고 그의 골든글로브 나무주연상까지 받았는데요. 눈먼 퇴역 군인의 역에 너무나 빠져든 알파치노는 실제 실명 직전까지 갈 뻔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대배우의 마음을 사로잡은 독특한 배역과 철학적이면서 아름다운 이야기. 그 마지막은 어떤 풍경일까요?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 뒤 갑작스런 절망에 빠진 프랭크. I gotta take a piss. Take the cane, Colonel. 그는 찰리에게 작은 부탁을 하지만 이상한 예감이 든 찰리는 방으로 돌아옵니다. Colonel, why don't you just give me the gun, all right?
프랭크의 죽음을 있는 힘껏 말리는 찰리. Give me one reason not to. I'll give you two. You can dance a tango and drive a Ferrari better than anyone I've ever seen. 결국 두 사람은 무사히 뉴욕을 떠나는데요. 프랭크 역시 찰리를 위해 징계위원회에 참석합니다. Leadership, a beacon for the nation's. Got room for me up there, Charlie. But today we are bleeding from disrespect. Whom did you say? 사건의 주동자를 대라고 협박과 회유를 하는 교장. Couldn't say or you wouldn't say? No, I 하지만 찰리는 끝까지 진술을 거부합니다. just couldn't say. Couldn't, wouldn't, shouldn't. Mr. Sims, you're exhausting my patience and making a mockery of these proceedings. 그와 달리 돈 많은 아버지의 뒤에 숨어 사건의 주동자를 밀고 하는 룸메이트. I'm going to recommend to the disciplinary committee. 전교생이 모인 강당에서 비난을 당하고 퇴학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 그런데 But not a snitch. Excuse me? Bad men. You hurt this boy, you're gonna be bad bums. The lot of you. I don't know if Charlie's silence here today is right or wrong. I'm not a judge or jury, but I can tell you this. He won't sell anybody out to buy his future. And that, my friends, is called integrity. That's called courage. Now that's the stuff leaders should be made of. 모두의 마음을 울리는 프랭크의 변론. How's that for cornball? 그리고 잠시 후 내려진 징계위원회의 결론. Mr. Charles Sims is excused from any further response to this incident. Hoorah! 그렇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누군가를 팔거나 밀고 하지 않았던 찰리는 승리를 거두게 되죠. 학생들의 영웅이 된 찰리와 프랭크. 처음 여행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프랭크는 찰리에게 배움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삶에 대해 배운 것은 찰리가 아니라 프랭크였습니다.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됐다는 자신감을 통해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프랭크. 그런 그에게 운명처럼 새로운 여인의 향기가 등장합니다. I just wanted to tell you how much I appreciate your coming here and speaking your mind. Why, thank you. Are you married? 늘 소리만 질렀던 조카들에게도 먼저 다가가 화해를 요청하는 프랭크. No. No. Oh, come on, Francie. I think we should make up. Don't you think it's about time we made up? Lily. 그의 뒷모습을 보면서 찰리는 가장 특별한 추수감사절을 보냈음을 깨닫습니다. You got it? Hold on, you big strong. Come on. 자신의 불행에 혼자 맞서야 했던 프랭크와 찰리. 그들은 서로를 통해 세상과 화해하고 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데요. 오늘 하루 이 세상의 끝에서 나 홀로 서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를 꼭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3시간이 넘는 작품이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흠뻑 빠지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 여러분이 아깝게 놓친 수많은 무비 넘버원과 그 뒷이야기를 찾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선수 입장한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훌륭한 전문가들입니다. 我们要在球场投点什么呢？我们的目标，太阳전례. 얼마에 팔 건데? US 달러 2천만 불. 양채만 매진! 양채만 매진! 첫째, 지정석 확보. 우리 일본인 부부는 돈을 아낌없이 바카라에 쏟아붓습니다. 둘째, 지형 파악. 건물 안의 구조, 직원들의 동선을 파악합니다. 앤드류. 왜 이러고 나 혼자 시키고. 자, 다음은 뽀빠이가 맡아. 디파인에 도착.
어디 가도 돈 수트케이스 2개. 야, 카지노로 갑니다. 예니콜, 잠바노, 얘네들이 오늘 밤 한 팀이다. 이거 보소? 작업해야지. 그렇게 좋니? 레디, 액션! 빵은 금고. 이거 5초 만에 여는 끼워두고. 3초. 진보 모욕! 자기 돈 버는데 방해돼 내가? 我不太像是马后炮，所以我们叫先机。 그 다이야 우리가 다 먹는 거야. 내가 아주 어마어마한 정보를 알고 있는데. 살고 싶어? 그럼 얘기해봐. 무서운 이야기. 극도의 공포가 피색깔까지 바꾸지. 누가 와도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고. 체포한 박 씨를 서울로 긴급 호송하기 위해 임시 비행편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쥐새끼한테 물린 거 아니야? 그 인간들한테 또 뺏길 수 없어. 여기까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건 네가 처음이야. 도시 생활을 접고 홋카이도의 외진 시골 마을에서 카페마니를 오픈한 젊은 부부. 그곳에 사는 유쾌한 이웃들과 각각의 사연을 가진 독특한 손님들의 이야기가 가슴 따뜻하게 펼쳐집니다. 맛있는 빵과 요리를 통해 카페마니의 손님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싶은 두 부부. 그들의 따뜻한 빵 굽는 소리와 커피 내리는 향기가 영화 곳곳에서 느껴지는데요. 해피힐링 무비 해피 브레드는 아름다운 홋카이도의 풍경과 여유롭고 행복한 슬로우 라이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본 개봉 당시 잔잔한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모리가 부르는 영화 해피 브레드의 OST 안녕의 안녕 함께 감상하시죠.